문득 궁금합니다. 우린 언제부터 밥상에 밥상을 차렸을까요? 옛 그림을 보면 우리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1인용 작은 상인 소반을 써왔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밥상에서 식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항상 이제 밥상을 차리는 분들만 만나봤는데 오늘은 이 밥상을 만드는 분을 찾아서 재미난 밥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소반이란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문화이고 역사이며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통영은 그 풍광만큼이나 아름다운 문화가 꽃핀 곳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반인데요. 수백 개의 통영 소반이 가득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이 소반이 그 통영 소반의 가장 그 기본적인 그 마족반, 죽절 마족반 통영 소반입니다. 가장 기본인데 통영반은 일단은 이 천판이 그 상판이죠. 천판이 한울이라고 합니다. 한울이라는 천판이 일단은 통판입니다. 통나무를 이렇게 싹으로 깎아내서 이렇게 능형, 특히 통영소반의 특징은 요 능형이 쌍능형이죠. 능형이 가장 아름다워요. 능형을 보고 어떤 장인이 진짜 명인이 깎았는지 안 그러면 대충 만든 건지 요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마족반이에요. 마족반이라는 거는 그 말다리라는 뜻인데 좀 굵은 거는 말다리라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답게 깎으면 학다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후의 건 죽절이라고 뭐 선비들이 뭐 그런 걸 상징하는 죽절입니다. 죽절. 그 운각에 또 조각을 했죠. 이 운각은 국화문 같습니다. 국화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주 그 전형적으로 통영소반에 튼튼한 통영 나전칠기를 이렇게 그 입힙니다. 이 나전칠기는 지금의 나전칠기가 아니라 한 근 100년 가까이 된 나전칠기인데 그 나전도 아주 아름답게 지금 문양을 누워서 칠을 갖다가 아주 그 시절에 최고의 흑칠을 한 거죠. 이 능형을 갖다가 이쪽 나전까지 능형을 만들어 놨죠. 이 통영 소반의 또 특징은 다른 소반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 작은 소반 아주 작죠군요. 작은데 이런 소반들은 그 일상에 쓰는 소반들이 아니라 돌상이라고 백일상 돌상이라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은 상을 맞춰주는데 그때 잔치 때 쓰고 또 그 끝나면 할아버지들 주안상 뭐 머리 물상 약상 이렇게 쓰는 소반인데 이런 소반들은 일상에 뭐 하루 세 끼 쓰는 소반이 아니라 가끔 쓰는 소반이기 때문에 좀 개수가 적어요. 그 희소성이 있고 또 소반이 작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요. 다리 끝이 참 그 우리 조선 여인의 버선코처럼 아주 절묘하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네, 이건 장식과 기교의 화려함이 정점에 오른 통영소반입니다. 이상희 씨가 소반을 하나 꺼내더니 소중하게 포장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운각이 하나가 지금 유실되고 없는데 통영 소반장님한테 운각을 같이 하나 좀 조각 좀 해서 하나 끼워달라고 좀 부탁하러 가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삼도수군 동제용. 이곳 12공방에서는 아름답고 질 좋은 물품들이 만들어져 군자금을 조달하는 데 쓰였다는데요. 그중 하나였던 통영소반을 만드는 소반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선생님, 저 왔습니다. 저 오다가 보니까 짜고질 소리가 이렇게 뭐 마족다리 말 다리같이 생겼다 해서 이제 됐는데 이게 호족이에요?
이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거는 이제 뭐저그저 삼보판이라 해요. 산모? 삼모 애가는 건 알을 뺏게나 네. 이래 앉아서 갔기나 사모들이 이래 발을 뻗고 이래 그 중대를 뻗고 이래 하라고 중대 없으라고. 삼보판이라고 하고. 산모가 다리를 뻗기 좋게 만든 이 아름다운 소반은 추영호 소반장에 붙인 추의령 선생의 작품이랍니다. 이게 제가 전에 구해놨던 건데 선생님이 잘 깎는 그 윤곽이 하나가 없어요. 이게 선생님 보시고 윤곽하면 이게 없으시고 하나. 여기가 지금 다른 데는 있는데 한번 보세요, 선생님. 통영판 맞죠? 당초문요. 전에 한 몇 년 전에 그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하나 없다고 버려뒀더라고. 그래서 갔다가 다리는 하나 빠진 거 껴놓고 옆에 윤곽은 없어갖고 선생님한테 부탁드리라고 갖고 온 겁니다. 활짝 핀 꽃처럼 화려한 자태의 세밀한 기교가 통영소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상희 씨가 평소 통영소반에 대해 이것저것 배워온 추영호 장인을 위해 밥상을 차리기로 했답니다. 이맘때 많이 잡히는 대구 요리를 하겠다는데요. 적당하게 말랐는지 먼저 손끝으로 확인해야 한답니다. 통영 대구인데 마른 대구인데 하도 커서 누렁이라고 소라고 합니다. 누렁이. 예, 누렁이라고 부를 정도로 큰 대구입니다. 이게 하도 커서 소를 한 마리 잡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먹을 때 손자들이 잡아서 해드렸답니다. 이것은 통영 향토 음식인 대구 마른 회. 대구는 회로 먹기엔 살이 무른 편이라 살짝 말려서 맛을 응축시켜 먹는다네요. 이번에는 아침에 잡아온 싱싱한 대구를 가져옵니다. 곤이라고 샀는데 이거 곤이. 네, 그런데 단단한 배에서 엄청난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꼬불꼬불하니까 곱창이 더 꼬불꼬불한 게 맛있다. 찰곤이라. 대구 곤인데 이걸 젓갈도 담아 먹고 이걸로 이제 곤이찜도 해 먹고 오늘은 젓갈을 담을 겁니다. 버리는 것 없이 다 먹는다는 대구 중에서도 이리는 손꼽히는 별미입니다. 수컷의 배에 이리가 가득 차는 겨울이 제철이죠. 죽은 대구 말고 산대구. 곤이가 신선한 싱싱할 때 소금을 뿌리고 멸장 삭혀쳐서 한 7일 정도 주면은 곤이가 수분도 좀 빠지고 곤이가 약간 이렇게 좀 부드러운 게 좀 탱글탱글해져요. 이번엔 볼락을 통째로 넣고 김치를 담글 거라는데요. 볼락김치는 무가 가장 맛있을 때 담아 먹는 통영만의 김치입니다. 이건. 배추가 아니라 무로만 김치를 담그는 이유는 무가 볼락을 연하게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맛있겠다. 냄새가 벌써 맛있는 냄새나. 간을 보고 신고야. 멸장을 좀 넣고 혹시 이제 무에서 물이 나오니까 통영에서 많이 쓰는 멸치로 담은 어간장이에요. 어간장으로 마지막 간을 잡아준 겁니다. 이 비닐도 볼락에 안 칩니다. 비닐도 소금에 절이면 비닐 자체에서도 맛이 우러납니다. 그랬더니 잡은 거 사른 거 깨끗이 세척만 해서 소금 살짝 쳐서 숨 죽여서 간만 해서 바르는 겁니다. 무가 볼락의 뼈까지 삭히고 볼락은 무의 곰삭은 감칠맛을 입히는 통영 향토김치입니다. 이번엔 방풍나무를 찌는 모양입니다. 방품은 희한하게 섬유질이 많아서
데치면은 질기고 찌면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데치는 것보다 찌면은 더 푸른빛이 많이 들고 더 맛있어 보입니다. 살짝 찐 방풍나물로 탕평채를 만들 거라는데요. 흔히 먹는 탕평채는 청포묵에다가 이렇게 갖가지를 넣어서 섞어서 먹는 잡채 같은 형식인데 통영 같은 경우는 방풍도 그런 식으로 방풍에다가 조개살, 새우살, 특히 맛있는 털개살 발라서 이렇게 섞었다는 뜻으로 방풍 탕평채라고 꼭 격을 높여서 이렇게 부르고 합니다. 통영에선 털개를 제사상에도 올린다는데요. 다리가 갈고리 모양이라 복을 한껏 걸어 모으라는 뜻이 담겨 있답니다. 털개 국물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털개, 새우, 조개의 진한 단맛과 방풍나물의 짙은 향기가 어우러져서 귀한 풍미를 자아내는 통영의 옛 음식입니다. 오랜 시간 귀하게 간직해온 통영소반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소반도 고쳐주고 해서 대구 한 마리 말려놓고 한 마리 많이 뜯어드린 끓여놨네. 다음에 바로 왔습니다. 선생님 아버님 소반 일단 차렸습니다. 한번 선생님 맛 한번 보시죠. 아유 예. 예. 방풍이 요새 향기가 많이 들었다고 향이에요. 그래서 맛있게 써갖고 그래서 건강하시죠? 예. 그렇게 옛날에는 그 자기가 예. 아주 숟가락질을 한다 하면 이제 제상을 하나 놓고 돌상을 하나 딱 만들어 그래, 주고요. 그래, 이 간장 한번 찍어서 24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어받은 소반장의 길. 5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의 마음엔 자긍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통영 음식도 그렇고 소반도 그렇고 문어는 팔도 문화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소반도 통영식으로 아름답게 꽃피운 거. 그렇지, 그걸 맞네. 그럼 고누젓가락 드시고. 통영소반에는 옛것의 명맥을 이어가는 장인들의 자부심과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예부터 호남의 다양한 문물이 집결되던 나주는 문화의 중심지로 이름났죠. 그중 첫선에 꼽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나주 소반인데요. 나주 소반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간결한 자태입니다. 최대한 장식을 배제한 단순미가 돋보이죠. 이 나주 소반의 맥이 끊길 뻔한 것을 되살려낸 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형문화재 99호 김춘식 선생님입니다. 그 땅에서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냐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놓은 게, 헌상 수리를 해야 쓰겠구나. 그러면 나주에 어디고 산지에 있는 것들 좋은 나주반이 나올 것이다. 난 그걸 떠오른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서 헌상 수리를 하기 시작한 거지. 하지만 헌상 수리만으로 역부족이라 느낀 선생은 이름난 나주 소반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답니다. 그 시절 얻어낸 보물을 특별히 공개했습니다. 소반의 장식을 탁본한 겁니다. 여기 단총문이에요. 이걸 갖고 있는 분이 상을 안 빌려줘. 그러면 그 요놈을 그 묵지가 있어요. 묵지. 그러면 항상 내 주머니에 담고 다니는 거지. 요 종이하고. 그리고 얇아야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대고 글로 문딘다고 이렇게. 이것이 내 하나의 역사야. 역사는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내 철칙이니까. 예, 보존하고 있는 것이고. 역사를 보존하지 않으면은 그 후 사람들이 이걸 한다 하더라도 어느 이해를 못해. 나주 소반의 가장 큰 특징은 상판에 가장자리인 변죽을 따로 제작해서 정교하게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잦은 행주질과
부엌의 습기에도 상판이 뒤틀리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못이요. 이걸 풀어 찍어줘야 돼, 이렇게. 채라는 것은 염숙기를 받으면 바로 삭아버려요. 그런데 이 대나무는 염숙기를 받으면은 더 오래 가요. 빨개 가지고 100년이 가도 썩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반에는 반드시 대나무를 친 거죠. 운각이라고 하는 이것은 소반의 상판과 다리를 연결하고 고정합니다. 나주 소반은 이 운각 또한 간결한 게 특징이죠. 얼핏 밋밋해 보이지만 위는 달걀 모양이고 아래는 갈수록 원형이 되는 나주 소반 다리에도 독특한 조형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잇는 아들이 소반을 완성했지만 오칠을 하기 전에 중요한 시험을 거쳐야 한답니다. 여름 백골을 짜가지고 바다에다 던졌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다 백골 완성되셨다. 그러면은 이 풀질이라든가 연결심이 잘 된 뒤는 착각 부러지지 떨어져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던져버렸을 때에 이것이 빠져나와진다든가 그러면은 바로 갖다가 부사키로 넣어버렸다는 거지.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음식 하다가 살이 예. 필요해서 왔어요. 예, 잘 오셨어. 네, 오늘 이제 차담상하고 뭐 죽상, 곰탕상 이게 필요한데 선생님 상은 이렇게 닦기가 첫째로 좋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쓱 나가니까. 그 나주반의 특징이 단조로움에 있어요. 예. 그 닦는데 편리하고. 그러니까 하루 상을 6번을 닦아야 되는데 삼시세때 쓱쓱쓱 행주질로 바로바로 문대면 오물이 나간다는 거지. 한 번에 예. 그대로 가니까. 그래서 나주반은 단조로우면서도 아주 쓰게 간편하다. 그런 것이 나주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도 집에 있는 제 상도 선생님 상이지만 네. 굉장히 소중하게 예. 잘 쓰고 있는데 예. 그리고 나주 소반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밥상을 차리는 이의 입장도 배려하는 밥상입니다. 천수봉 명인은 오늘 손님상을 차릴 거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요리는 맑은 국물이 특징인 나주 곰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우 양지와 목살을 썼는데요. 양지는 2시간, 목살은 30분 더 각기 시간을 달리해서 끓인답니다. 그래야 꺼내서 썰었을 때 제맛을 낸다는군요. 나주에가 도축장이 있고 우시장이 서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게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뼈에서 나온 국물은 우유빛처럼 뽀얗고 살에서 나온 국물은 이렇게 맑아요. 여기에 대파를 듬뿍 썰어 넣으면 나주 소반처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나주곰탕이 완성됩니다. 이번엔 홍어입니다. 아주 먹고 싶은 냄새거든. 나주에선 일주일쯤 삭힌 홍어를 즐겨 쓴다는데요. 콤콤하고 알싸하게 삭힌 이 홍어로는 무침을 할 거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홍어를 먼저 넣더라도 우리가 밑간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초장으로 먼저 밑간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막걸리 식초하고 나주 배를 숙성시켜서 만든 초장이에요. 자, 얘를 이렇게 미리 옷을 미리 초장으로 먼저 입히는 이유가 있어요? 홍어가 양념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더 늦거든요. 그래서 얘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밑간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야채를 이제 넣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런데 이 댁의 홍어무침 양념에는 설탕 대신 특별한 조청이 들어간답니다. 배를 가지고 조청을 만들어서 그걸 써요. 아, 예.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예, 예. 하니까 까맣구나. 예, 예. 그래서 감기 올 때도 좋고.
쨍한 맛의 홍어에 뒤지지 않으려면 양념도 존재감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뭐 설탕을 많이 넣고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설탕도 안 들어갔는데 네, 너무 맛있어요. 오래전 흑산도 바다에서 잡은 홍어가 영산강을 따라 나주로 오는 동안 천천히 삶으면서 맛이 들었다는 나주 홍어 무침입니다. 한입 크기로. 그런데 배를 깍둑 썰어서 어디에 쓰시려는 거죠? 나주가 배가 많다가 보니까 배가 맛이 없는 배도 있잖아요. 그럼 맛이 없는 배는 천덕꾸러기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반찬으로 재생을 하면은 이걸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간단해요. 배깍두기는 오래전 냉장고가 텅 빈 날 갑작스럽게 손님이 오셨을 때 떠올린 생각이었답니다. 처치곤란이었던 맛없는 배에 약간의 양념을 보태니 근사한 반찬으로 거듭났던 재미난 발견이었다네요. 자, 하나 먹어봐. 간이 맞은가? 너무 달고요. 사각사각. 김치를 싫어하는 손주들도 치아가 시원치 않은 집안 어르신도 모두 반기는 백깍두기가 완성됐습니다. 이걸 소반에 올려봅니다. 나주 곰탕상입니다. 또 곰탕을 드실 때는 탁주도 한 사발씩 드시거든요. 그래서 나주 홍어무침을 같이 올렸습니다. 네, 이번엔 죽을 끓일 거라는데요. 좀 독특한 배죽이랍니다. 나주지방 스님들이 즐겨 드시던 음식이라는데요. 강판에 곱게 갈아낸 배즙을 넣기 때문에 맛도 풍미도 진하다고 합니다. 배국수. 배죽에는 새알심도 넣는다는데요. 찹쌀가루에 보리싹가루를 넣어 은은한 색을 내고 뜨거운 물로 익반죽을 해서 동글동글 빚어 넣었습니다. 어린 시절 배앓이를 자주 했던 천수봉 명인에게 배죽만한 묘약이 없었다는데요. 지금은 손주들에게 약손 대신 배죽을 끓여주곤 한답니다. 네, 통배김치를 만든답니다. 꽝치 있는 그 부분만 파고 배살이 많이 남아 있어야 돼. 너무 얘는 우리가 동치미 김치처럼 담는데 뱃속에다가 배추를 넣어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먹는 게예요. 그래서 통배김치예요. 절단을 하고 먼저 무와 청흥 고추를 가늘게 채 썰어서 새우젓국으로 살짝 숨을 죽입니다. 그 다음 절여둔 배춧잎 사이에 넣고 속을 파둔 배에 채워 넣죠. 배 맛이 가장 좋을 때니까 가을부터 겨울, 이제 봄에는 또 배 맛이 떨어지니까 덜 맛있어요. 지금은 관계가 없는데 옛날에는 봄에는 안 담아 먹었어요. 통배김치는 며칠 뒀다 먹어도 또 바로 먹어도 좋다는데요. 깔끔하고 담백하면서 향기로운 통배김치입니다. 천수봉 명인은 평소에도 나주 소반을 즐겨 쓴다고 합니다. 이 나주 소바는 참 군더더기가 없어가지고 쓰기에 너무 편리해요. 제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상이다 그럴까? 이 정도로나 밀어놓으면은 이제 이런 문양으로 옛날에는 다 찍었어요.
이렇게 약과를.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주 100꽃이 이화꽃이거든요. 이화라서 이 5 이파리에 꽃을 많이 찍어요, 제가. 보통 약과에는 꿀을 넣어서 단맛을 내지만요. 이 약과는 배즙을 졸여서 만든 조청을 넣는답니다. 그 덕에 더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는 배약과가 완성됐습니다. 나주에서 많이 나는 야생 녹차와 약과를 함께 냅니다. 상이 다 차려졌는데 이걸 드실 손님은 누구실까요? 아하, 김춘식 선생이 오늘의 손님이셨군요. 제가 선생님 상에다가 예. 나주 소반에다가 예. 나주 음식을 한번 차려봤거든요. 배죽 맛은 어떨지요? 동지죽 시알마이로 쫀득쫀득 도고요. 예. 소반에 차린 밥상을 즐기다 보니 저절로 두런두런 이야기꽃이 피어납니다. 저희 아이들이 오더라도 명절 때 이제 며느리도 오고 아들도 오고 손자도 오더라도 이런 상에다가 잘 줘요. 그러면 이 애들이 지네 집에서 식탁에서만 먹던 문화에서 상을 주면은 되게 좋아해요. 막 이렇게 만져보고 막 할머니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자기 달라고. 여대생들이 많이 옵니다. 뭐 논문을 쓴다고 오고 뭐더고 쓴다고 오고 오는데 너희들 시집가면서 상 하나씩 사고 가. 내 상은 비싸니까 시중에 가면은 한 5만 원 주면 사. 저녁 밥상을 차려놔라. 그리고 신랑이 들어오든지 신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모님 들어오는 데 가서 상을 들고 가서 안방에 자정을 하고 안방에다가 그 앞에서 상을 들이밀어 봐라. 내가 오늘 왜 무엇 때문에 늦었다. 그런 얘기가 술술 나오게 돼 있어 상머리에서. 마주보고 있자.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하나의 문화다. 참 아름다운 한국인의 밥상이지요. 오늘 제가요 한 예술대학에 왔는데요. 이곳에 재미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소반, 이 소반은 소반인데 참 재미있는 소반이라고 합니다. 오늘 같이 들어가 보시죠. 어딘데? 공제를 약속. 네, 약속 시간이 조금 늦었죠? 괜찮습니다. 좀 작업하고 계시군요. 예.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 이게 소반은 소반인데 지금 소반 제작하고 계신 겁니까? 플라스틱의 일종인데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강도가 높은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네. 이 투명 소반들은 조금 전 우리가 만났던 나주 소반을 원형으로 해서 태어났다는데요. 우리 전통 소반이 그동안 나무로만 만들어졌던 것에 착안을 해서 소재를 다양하게 실험해봤다는군요. 어이구 이거는 일반 소반인데요 그냥. 전통 나주 소반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 상판만 제가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하지훈 교수와 김춘식 소반장의 협업 작품입니다. 예술대학에서 이렇게 상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이 시대에 맞게끔 아니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네. 아니면은 너무 비싸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을 활용할 같이 수 공유할 수 있게끔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는 것들을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사회적인 책임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예술이 가야 할 길은 창작도 중요하지만 우선 편리함 예.
또 종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네, 정확합니다. 새로움을 찍어내는 일,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소반에 흥미를 느낀다는 그런 분을 만나봤습니다. 박준우 셰프입니다. 어유 냄새가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삼겹살 나왔네. 네, 삼겹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 만드신 상에 올리는 요리 중에 하나로 삼겹살. 아, 했고요. 그렇습니까? 네, 조금 뭐 모던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좀 색다른 네, 양념 삼겹살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거 이건 돈나물? 돌나물? 예, 뭐 돈나물, 돌나물 뭐 많이들 부르시는데요. 네, 저기 교수님 소반에 문양이 약간 번영을 상징한다 그래서 어허. 약간 집에서 이런 나물 좋아하잖아요. 약간 돈나물 발음도 비슷하고 잘하는 모습도 굉장히 잘 퍼져나간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약간 어울리지 않을까. 전통을 재해석한 소반에 올릴 요리니까 새로운 발상을 감히 해봤다는 건데요. 네, 참 어울리는 것 같죠? 자. 이번엔 닭고기 요리를 시작하는 박준우 셰프. 어떤 신선한 요리가 탄생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닭 삶은 국물하고요, 잣하고 배하고 백김치 국물하고 넣어서 갈아서 냉채 양념 만든 겁니다. 소반에 대한 어릴 적 기억에서 착안한 요리라고 합니다. 지금 교수님이 만든 분홍색 나주반이 예전에 되게 사극에서 많이 보던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닭백숙도 먹고, 그래서 닭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고 싶었고 조금 간단한 요리 할 수 있도록 차가운 냉채 만드는 거죠. 네, 이 닭 냉채에 이어서 재치 있는 닭 요리를 하나 더 준비했다는데요. 전통 소반을 교수님이 모던하게 해석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또 한식도 한식인데 전 세계에서 코리안 치킨이 유명하잖아요. 네, 한류죠. 그렇죠. 예. 한류기도 하고 완전히 사람들 생활에 녹아들어서 치맥상을 차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맥주도 원래 외국에서 들어온 거지만은 한국에서도 생산을 많이 한대요. 특히 이 맥주는 한국 생산자가 익산에서 국내산 쌀 이용해서 만든 맥주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치킨과 맥주. 한국인의 요즘 밥상이죠. 이준입니다. 이준이. 이준 이안. 이준 이안. 이번엔 하지훈 교수의 밥상입니다. 조물조물해서 만들어봐. 한 번에 입속에 쏙 들어가게 만드셨네. 흩어지지 않게. 그건 다른 상으로 지금 정화수가 올라오네요. 오래전에 어머니들이 소반에 네. 정화수를 올려 기도하시는 데 사용하셨던 소반인데요. 네. 현대적으로 해석해봤습니다. 이걸 이제 어머니들이 모두 어려운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장독에다가 이 소반에다가 이렇게 받쳐서 잘 먹게 해달라고, 물과 밥을 잘 먹게 해달라고 기원했던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너희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아마 우리 교수님 세대에도 그런 걸 잘 못 보셨을 텐데. 아마 저희 할머니 세대 정도 돼야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여기에 이제 생사를 담아서 네. 멀리 떠난 가족들이 굶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기도하던 그런 역할이었는데 네네. 예전엔 노래도 있었습니다. 정화수 떠놓고서 빌거비로 네. 자식들의 어려움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고 어머니가 장독에 이걸 놓고서 이렇게 비는 그런 그 모습도 우리 시대에는 느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삼겹살이 완성이 돼서 삼겹살, 이야 맛있겠다. 옳지. 우리나라 이 식사 예법이 우선은 소리가 나지 않아야 돼. 조용히 소반 앞에 앉아서 먹는 것이 예절이야. 그리고 지금도 이 소리가 많이 났지. 이 젓가락이 이 상 끝에서 2, 3cm 뒤에 이렇게 나 있으면은 어떨까? 이거를 밖으로 내놔야 이제 저희가 잡기 편하고 그리고 소리 안 나게 재울 수 있어요. 옳지. 아이고 잘했어. 자, 할아버지가 들었어. 그러면 자 시작하자고. 맛있게 먹자고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살짝 뜨거우니 맛있네. 복분자 물로 했대. 원래는요 소반에서 혼자 먹는 독상이 원칙이었지만요 예외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겸상이 안 됐지만 할아버지와 손주들은 종종 함께 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밥상머리 교육이란 말도 거기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수백 살을 먹고 속이 비어버린 느티나무가 지켜주는 이곳엔 아주 귀한 장소가 있습니다. 평생 모은 목재를 보관하는 창고고 더불어 이제 목재 숙성실입니다. 소목장인 소병진 선생이 이곳의 주인인데요. 짧게는 15년, 길게는 40년 정도까지 숙성된 재료입니다. 주로 이런 참종나무가 귀하죠. 이건 정말 귀한 나무입니다. 이것도 이 정도 되면 한 150년 정도 큰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색도 좋지만 아주 이제 오래 말려진 나무라 뒤틀림이 전혀 없는 나무 되죠. 귀한 목재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느티나무 용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 나무는 정말 돈 주도 못 사는 나무예요. 이건 1000년 이상 큰 나무에서 물방울 보이죠? 물방울. 요게 이제 용의 눈을 닮았다 해서 용목이라고 치는 겁니다. 죽기 전에 용트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살으려고 발명을 치고 이 자기의 이제 종자를 퍼뜨리려고 막 하다 보니까 이런 무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대목장은 집을 짓는 분들이고 소목장은 그 집을 채우는 문과 가구를 만드는 분들이라는데요. 전주의 지명을 따서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농을 전주장이라고 하죠. 전주장의 장석에는 저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7번은 부를 상징하고 전주장에서만 볼 수 있는 쭈꾸미 장석은 다복함을 뜻한다네요. 특히 또 전주장은 전혀 못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학이 숨어있는 짜맞춤 기법을 이용해서 그리고 가장 까다롭다고 하는 소목장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전주장이에요. 대펜날을 툭툭 치며 다듬습니다. 교자상을 만들려면 대패질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이랍니다. 오라버니. 응. 안녕하세요. 어서 와. 뭐 하세요? 저 교자상 만들어, 교자상. 구야상. 잘 됐네요. 제가 지금 우리 좀 소리도 하고 시조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한 개 먹기로 했는데 그래서 좀 교자상 있냐고 물어보러 오려고 왔는데.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요? 교자상도 못을 쓰지 않고
전주장처럼 정교한 짜맞춤 기법으로 만든답니다. 지금 규자상 다리 부분인데요. 다리를 이제 십자거리라 해가지고 못을 안 치고 나무와 나무 요철을 만들어 끼우는 방법입니다. 돌리지 마. 그래. 먼저 4개의 다리를 완성하고요. 운각과 다리를 끼워 맞춥니다. 한치의 틈도 없이 꼭 들어맞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아이고. 네, 이제 상판을 얹을 차례입니다. 아이고, 아주 꼭 들어맞네요. 아이고, 참 굉장합니다. 이건 이제 조립식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빠지게 옮길 때 무거우니까 다 분해해서 갖다가 또 분해해서 놓고 그렇게 한 규자상입니다. 아이 그게 뭐단가요? 이렇게 무겁게 들고 온다요. 우리 쓱게 해먹게. 미꾸라지. 미꾸라지. 우리 어릴 때 많이 해먹던 거네. 동생이 오빠의 교자상에 차릴 첫 번째 음식은 미꾸라지 수육이라는데요. 우리 소목장 오빠도 미꾸라지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남들 할 때 말할 때 달아보기도 아까운 우리 오빠예요. 제가 많이 챙깁니다. 그래서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생강을 채 썰어 미꾸라지와 함께 버무린 뒤에 김이 오른 솥에 넣고 찝니다. 예, 어렸을 때 제가 그거 학교 다닐 때 학교가 거의 몇 킬로냐 한 10km 정도를 이렇게 걸어 다녀야 돼요. 거기를 제가 다리가 너무 얇다고 저를 업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런지 그 오빠가 제일 정이 많아요. 구수한 미꾸라지 수육 내음이 그 시절의 따뜻하고 애틋한 기억을 소환합니다. 네, 이곳은 피조개입니다. 이맘때 열리는 잔치상에 자주 오른다는데요. 피가 빠지는 거 없네. 꼬막만큼이나 피조개도 많이 먹는답니다. 한 입 크기로 썬 피조개에 풋고추와 다진 마늘을 넣고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양념은. 칼칼한 양념을 넣어 무치는 원기 회복용 음식이라고 합니다. 형님, 동생, 먼저 드시보기라. 많아요. 바로 입맛이구만요. 달고 이연하면서 씹는 맛이 특히 좋은 피조개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원래 이거 병치라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치자 뚫린 건 다 맛있다고. 오래전부터 완주에서 잔치가 있는 날이면은 어김없이 교자상에 오르던 음식이 있답니다. 바로 병어조림이라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는 병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치자라는 것은 고기가 맛있다라는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또 좀 상에 놓기도 넓적해서 푸짐해 보이잖아요. 옛날 우리 없이 살 때는 물을 깔고 병어를 올려 매콤하게 조리는 건 다른 지역과 다를 바 없지만 이 평범함이 오히려 그리움을 불러올 때가 많답니다. 붙여서 먹게. 네. 바다가 없는 완주이지만 낙지도 자주 먹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산낙지로 먹기보단 갖은 채소를 넣어서 전을 부쳐 먹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잔치하면 전 부치는 냄새죠. 쫄깃하고 오돌한 낙지의 식감도 일품이고요. 마당 한쪽에선 뭘 이리 오래 끓이나 했더니 닭게장을 만들 거라는군요. 푹 삶아서 저절로 뼈가 발라진
살코기에 숙주, 고사리, 대파를 넣고 얼큰하게 끓입니다. 우리 아버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바라보기도 아까 우리 오빠 오시네. 내가 오빠 되려고 이거 부셔요.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어요. 닭게장. 맛있겠어. 네. 내가 좋아하는 오늘 저녁에 잘해서 잠시 후에 같이 듭시다요. 우리서. 내가 이뻐해서 많이 업어서 많이 키웠지 어릴 때. 아이고. 이 마을 근방 백리에서 잔치한다 하면 닭게장 냄새가 꼭 났다죠. 교자상에 차릴 음식들이 모두 완성된 모양입니다. 소반을 주로 쓰던 오래전엔 교자상도 크지 않았지만 요즘엔 꽤 넉넉해졌다죠. 교자상은 우리가 8명이 먹는 교자상이에요. 8인용 교자상. 대부분 교자상은 잔치 때 쓰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먹는 상은 보통 4인용인데 교자상은 8인용. 교자상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차리고 괴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맛있게 자, 맛있게 보이는 만큼 또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들 잡수들 보시오. 교자상의 교는 사길교자라고 하죠. 여러 사람이 모여 앉는 밥상이란 그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름처럼 오늘은 다정한 이들이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옛날에는 교자상에 그냥 정교조 해가지고 60cm, 65cm 정사각 그걸 2개 붙이면 이제 교자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은 이제 모든 방들이 넓어지고 생활 반경이 커지니까 이 상도 더 넓혀서 그냥 한 목재를 가지고 크게 번거로운 배에서 만드는 거죠. 2개를 붙이면 번거롭잖아요, 이게 또. 밥상도 세월 따라 변할 수 있지요. 오늘 만난 분들이 입을 모아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밥상은 막 써야 한다는 건데요. 밥상이란 항상 가까이 두고 누려야 하는 문화라는 것을 잊지 말란 뜻이겠거니 새겨둡니다.